상속분은 2명 이상이 된 2명 이상. 누가? 상속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각 상속이라는 것은 그 개별 상속인이 얼마를 받을 거냐,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보다는 비율, 몇 분의 몇, n분의 1이 되겠죠. 배우자는 n분의 1에 50% 가산하지만은 n분의 1 받는데 여기에서 소국재산을 포함해서 따진다. 소국재산, 즉 부채, 적극재산, 소국재산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몇 분의 몇, 요것이 상속분. 근데 이 상속분을 정할 때는 당연히 유언장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유언장에 상속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유언장 방식에 상속분을 지정해뒀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정상속분. 여기 반가로 4번에 보시면 생전행위로 지정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전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럼 지정상속분이라는 항상 유언에 의해서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류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유류분. 예를 들면은 A라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양원에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돈은 많아가지고 간병인의 24시간 개호를 받으면서 넓은 저택에서 있다고 합시다. 이 처자식들은 아버지를 잘 보살피지는 않는 상태에서 간병인이 극진히 모시니까 A는 간병인의 정성에 탐복해가지고서 이 간병인에게 모든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만약에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시다. 모든 100% 다 준대요. 간병인에게. 그러면은 A가 남겨놓은 재산을 믿고 있었던 A의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유류분이다. 유류분. 법정 상속분을 받을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즉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되겠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는가? 유류분권이다. 그럼 이러한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상속분의 지정까지도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유류분을 넘는 상속재산의 지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인정해주자. 왜? 인정해놓고서 유류분권자가 당신이 너무 많이 가져갔다. 나의 유류분권을 침해해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좀 돌려주십시오.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지정 상속분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즉 망자가 부채가 100억 원이 있다. 기업하다 보니 100억 원의 부채가 졌다. 근데 이 100억 원의 부담 비율을 유언장으로 지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건 안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채무금은 법정 상속인들끼리 n분의 1 하는 n분의 1 상속 채무를 유언장을 지정하게 되면은요. 채권자를 해치게 됩니다.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여기 만약에 자유롭게 지정한다고 하면은요. 무자력, 자력이 없는 사람, 변제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소국재산을 막내 아들이 만약에 무자력자였다고 합시다. 그 막내 아들이 모든 부채는 너가 다 책임져라 이랬을 게 그 막내 아들이 무자력의 막내 아들이 정되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무자력자한테 가서 돈 받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속 채무에 대하여서 부담 비율을 유언장으로는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상속인이라면은 죽은 사람이라 말씀했죠. 죽은 사람. 피가 들어가면은 죽음을 연상해라. 피상속인이 상속 채무에 관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상속분의 지정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 생전행위로 살아있을 때 자기 메모장에다가 그런 생전행위로 지정했다. 일단 유언장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상속분의 지정은 유언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유언의 방식을 따라라.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인데요. 상속분인데
아까 유언장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 유언장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법으로 정한 바대로 하는 거죠. 법으로 정한 바대로. 법으로 정할 때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직계 비속이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직계 비속이 1 받을 때 그 배우자는 50% 가산해서 받기 때문에 1.5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 비속이고요.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만결적이고요. 배우자,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 상속받는 겁니다. 만약에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공동 상속받는 거고요.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받는 거고, 만약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 비율 사례 잠깐 보는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에 좀 구체화시킨 건데요. 남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자녀들은 다 n분의 1이죠. n분의 1인데 그 모친은 50% 가산해서 1.5를 받는다. 그런 의미고요. 어머니가 사망하셨다. 왜? 아버지와 과거에는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와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로 차별을 둔 시절이 있었지만은 현재는 어쨌든 아버지가 사망했던 어머니가 사망했던 그 직계배속들은 다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배우자는 50% 가산해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인한 장남이 아들이 없이 사망했다. 즉 장남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 없죠. 그랬을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받는 거고요. 배우자는 50% 가산해서 받는다. 또 만약에 혼인한 장남이 아들을 뒀죠. 아들. 그럼 죽은 사람 피상속인의 아들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과 망자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1 받을 때 1.5 가산 50% 가산해서 1.5를 받는다는 거고요. 망자의 부모님은 2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분이 없습니다. 잠깐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갑이 사망했다. 피상속이나 망당 피가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장남 을병정, 아들딸이 을병정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으로 남겨둔 상속재산으로 적극재산이 5억 원이 있고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이 있다. 그런데 갑이 생전에 1억 원을 증여했다는 거죠. 그 장녀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특별 수익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녀는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입니다. 선견증이라는 것은 먼저 상속분을 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상속분의 선급. 특별 수익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재산은 5억 플러스 생전증여 1억 원 합해가지고 6억 원이 되는 6억 원. 6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상속분이 2에서 2억 원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도 상속분은 정은 미미 생전증여로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막상 사후에 받는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맞는 금액은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1억 원. 생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 먼저 급여를 한 거다. 상속분의 선급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상속분의 선급. 그리고 부채는 어떻게 하냐? 부채는 법정 상속분. 자녀분들이 3명이니까 n분의 1씩 부담한다. 그래서 5천 씩 부담한다.